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노년을 황금기로 보내려면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노후가 젊을 때 꿈꾸는 노후처럼, 젊을 때 생각했던 그런 노년처럼 전개되는 사람은 또 드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세대 석좌 교수이기도 하고 100년 이상, 지금 20년생이니까 만으로 거의 102세가 넘겠네요. 그런 김형석 교수가, 김형석이 100년을 살아보니 60에서 75세가 황금기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살아보니 60세에서 75세까지가 황금기더라. 그런데 100세 넘은 사람이 바라본 그 25년 전, 30년 전 이야기가 왜 황금기였는가 하는 것은 그만큼 돈보다 뜻, 보람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황금기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유롭게 많이 얽힌 거기서부터 자녀다, 일이다, 그리고 사회적 교수하면은 연구, 봉사,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게 따라다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황금기였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노년을 황금기로 보내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죠. 자녀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적어도 본전 인생은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65세 이상 먹은 사람이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아마 7, 80% 될 겁니다. 단독가구로서는 2022년 기준을 보니까, 노령연금 지급 기준을 보니까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소득이, 부부가구는 188만원 이하, 기타 공무원연금을 탄다든가 이러면은 그 기준 이하여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하며 장인장모 하며 자녀들 가르치느라고 노인이 되어서 80대 90대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소득이 혼자 살면 180, 그리고 둘이 살면서 188만원 이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노인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가에게서 그런 연금을 안 받고 또 자녀에게도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자립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김형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교수여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심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58년 개 뛰다 보니까 집 나이 65 아닙니까? 산책을 하루에 1시간씩 하면서 제 또래 내 집 그 위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제대로 정말 걷는 사람도, 똑바로 직립보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드물더라고요. 야, 이거 제대로 걷는 일도 이렇게 힘든데, 그 요양병원에서 또 어머니 간병을 한 2달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밥 떠먹는 것만 해도 죽을 때까지 이것도 축복이구나. 마음과 몸이 건강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15년에서 19년까지 최빈 사망 연령, 최빈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빈번하게, 그런 말입니다. 최빈. 가장 빈번하게 사망한 나이가 몇 살이냐 봤더니 최빈 사망 연령을 말합니다. 남자는 85.6세.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86세죠. 여자는 그보다 4살 많아서 90세. 그때 가장 빈번하게 죽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평균 연령하고는 차이가 나는 건데, 아무튼 최빈 사망 연령에 이르도록, 남자가 86세에 이르도록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걷고 밥을 먹으면 그것만 해도 행복입니다. 심신의 건강이 괜찮은 셈입니다. 여자는 90세까지 최빈 사망 연령 90세에 이르도록 걷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심신이 건강한 셈이죠.
우리 어머니는 80대 초반. 그런데도 벌써 너무 젊을 때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술에 의존하고 그래야 걷고 일상생활은 하지만 뭐 일은 못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기 건강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노년을 황금기로 보내려면 조건이 또 필요한데 자녀가 독립해야 되죠. 부모나 국가에 자녀가 의존하지 않고 자녀 독립이 자녀 교육에 자식 농사의 최대 목표인데 그거 역시 쉽지 않죠. 그런데 김영석은 북한에서 월남하면서 동생 둘을 데려오고 자녀도 무려 6, 동생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8명이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수 생활로 하는 게 힘들어서 저술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역시 강연할 때는 돈 많이 주는 대로. 그런데 정년퇴임 얼마 앞두고 또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서 기관이나 이 학교 같은 데 근무하면서 한 번은 와서 학교에 근무하는 제자가 강연을 부탁했는데 그때가 마침 대기업에서. 그런데 부인한테 물어보면 어디로 갈까? 말할 것도 없이 돈 많이 주는데 왜? 동생 둘 하며 자녀 6인데 8명 키우는데 교수 혼자 벌어서 옛날 지금 100세 넘긴 사람이라면 뭐 옛날 40년 50년 전 교수 이야기인데 저도 조교를 해봐서 알지만 80년대 90년대 조교 해봤는데 교수 월급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달라졌고 또 연구비다 뭐다 이게 여건이 많이 달라졌지만 김영석 교수 그 근무할 때 연세대는 뭐 교수 월급 많기로도 물론 유명한데 그때와 지금은 판이하게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예약되어 있는 대기업으로 간다고 하고 제자가 부탁하는 그걸 못 간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자가 나가면서 실망한 듯 해가지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도무지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업한테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 제자가 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때 좀 학교 가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은 다음에 가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기업도 괜찮다고 이렇게 선뜻 물려줘서 그래서 제자가 부탁하는 대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겹쳐서 그랬는데 가겠다. 그 뒤로부터는 그때 가서 이렇게 강연하니까 학생들이 정말 들어주고 뭐 강연료로 따지면은 대기업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 뜻을 느끼고 그 보람을 느끼고 그 뒤로부터 이제 더 이 돈보다 뜻, 보람을 금전보다 더 중시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게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정말 결혼시켜가지고 근데 자녀들이 뭐 아들, 딸 6이나 뒀는데 다들 독립해서 잘 살고 있죠. 교수하며 뭐 사이들 의사하며 아무튼 자녀들을 제대로 참 잘 독립시키고 동생들도 아마 잘 독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금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노년이 황금기가 되죠.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글 쓰고 책 내고 강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수 생활하면서 그 저력을 쫙 구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지식과 경험을 자기가 지혜와 통찰의 저력으로 써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금을 산출할 수 있는 산출 능력을 제대로 준비를 한 거죠. 대비를 해야 되죠. 길게만 산다고 해가지고 노년이 황금기 되는 게 아니죠.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능력이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능력을 부지런히 자기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야 되죠. 자, 그러면 황금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봉사입니다. 인생 후반전이 인생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죠. 축구든 농구든 후반전에 결정되잖아요. 근데 인생 역시 후반전에 결정되죠. 그러므로 노년을 황금기로 보낸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향유한 사람이죠. 근데 김영석은 뭐니 해도 그 봉사를 했는데 누구한테? 아내한테 봉사를 했습니다. 무려 23년 동안 그 질병을 앓는 아내를 병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놀라워가지고 그 동료 교수들이나 동료 교수들 부인들이 그렇게 아니 당신 저렇게 김 교수처럼 할 수 있느냐고 사랑의 테스트를 해봤다는데 지내고 나니까 23년의 병수발도 4, 5년 갔더라.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그 애정인데 크게 보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발로더라 하면서 지나고 나니 23년간의 생활도 4, 5년 같이 짧게 느껴지더라. 이거 말이 쉽지. 저도 어머니 한 두어 달 낮으로만 간병을 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더군다나 아내를 병수발한다? 이거는 희귀하고 또 희귀합니다. 실제로 2015년 중앙일보에서 2013년이네요. 한 10년 전 얘기죠. 2013년 12월에 중앙일보에서 암 환자 251명을 조사했습니다. 간병 실태를. 자, 당신들 간병을 누가 합니까? 하고 암 환자를 251명 면접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느냐? 여자 36.9% 셀프 간병한다. 내가 아픈 사람이 내가 내 간병을 한다 하는 사람이 36.9%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나 자식이 하는 경우도 드문 거예요. 남자들은 96.7%가 누가? 배우자가 있어요. 물론 남녀의 그 평균 수명 차이가 있고 또 보호하는 거, 간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본능이 뭐 여자가 있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모성애 그런 것과 더불어서 그게 이제 배우자한테 반로될 때 남성에 대한 간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본능 차원이라기보다도 문화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더 보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강도가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여자에 대한 그런 그 간병을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녀들이 한다든가 아들이 한다든가 딸이 한다든가 며느리가 한다든가 그러지 이 경우에서 보듯이 스스로는 비율이 훨씬 높지 남자처럼 배우자의 간병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게 이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뭐 한 10년 지났다고 해서 지금이라고 이게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이 희귀한 일을 김영석은 해냈다는 얘기죠.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23년 동안이나. 대단한 거죠.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그 자녀들이 빗나가겠습니까? 교육이 최고의 교육인데, 모범이 최고의 교육인데, 이런 모범을 부인한테 보냈는데 어디 가서 바람 피고 어디 가서 딴짓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김영석을 박원순을 변호하는 정모 씨가 비난하니까 그 김영석의 그 의견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그냥 막 딸들이 왜 우리 아버지를 그러냐 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역시 김영석은 바다처럼 넓으니까 마음이 그러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지. 그래요. 그런 악플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정도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러니 부인을 이렇게 그 통상적인 현상과는 달리 그렇게 오래 간병을 했고 그러니 자녀들에 대한 교육, 자식 농사가 제대로 됐고 가와만사성이죠. 역시 먼저 떠났습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우선 가족에게 그것도 배우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밖으로 또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자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립을 심어준 다음에 자기 할 일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노후에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월남에서 호를단시로 가서 거의 고하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동생들까지 돌보고 자식도 6이나 나가지고 8명을 아내까지 포함하면 9명을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래도 월남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 동생들이 빗나가지 않고 자녀들이 제대로 농사를 짓는 대로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내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 그런 인생을 향유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우리는 늙으면 내가 줄 게 없다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미국 같은 데서는 환자가 할 수 있는 봉사도 다른 환자에게 한다고 합니다. 그 김의신 거기 교수가 얘기했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 고위직들 많이 봤는데 특히 정치인들 많이 봤는데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봉사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봉사 문화가 있다는 이야기죠. 감사 문화가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에서
아마 거리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뭘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그 총기를 소지하고 흉흉한 사건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그 많은 그 뭐 약물 중독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서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렇게 그 뭐 미션스쿨 교수답게 그렇게 살았고, 또 돈에 어찌 보면 그 미친 사람들 많죠. 투자 요즘도 보니까 뭐 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뭐 환율이다, 이 돈 돌아가는 거 복잡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저도 이제 그 뭐 명예퇴직은 안 사람과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오래 있는데 주식 한다고 하면서 뭐 여기저기 주식 유튜브 듣고 주식 관련 서적 읽고, 하여간 요즘은 이야기하는 것의 절반 이상이 둘이 대화하는 것에 주식 이야기인데, 그 주식의 대가 중에 박영옥이라는 사람이 있죠. 주식 농부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제가 전라북도 진안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장수 사람인데, 장수는 전라북도 진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농계 유명하고 무진장, 무주, 구천동, 장수 농계사당, 진안의 마이산, 그런 곳이 유명합니다. 전라북도 잘 모르는 사람은 무진장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거를 알면 되고, 저도 그래서 이제 장수 사람이면 저하고 또래도 비슷하더라고요. 연배가 60대 초반인 것 같던데.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누나도 있고 동생도 둘이 있고 넷이나 되는데 37 먹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중학교를 가르칩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또래도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제 또래도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은 질비하고 중학교까지 나오면 뭐 많이 배운 정도고.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가 그 박영옥의 중학교 등록금을 대주면서 어머니도 설득해서 보내라. 이 친구는 보내야 한다. 아마 그만큼 싹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될성부른 나무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60 먹은 지금이면 몇 살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면 14살이니까 한 50년 안팎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교사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투자할 때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한데 그런 정을 생각하며 그러죠. 아니 그 초등학교 박봉이었는데 그때면 정말 박봉이었죠. 자기 새끼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등록금을 대준다. 그때는 중학교 등록금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자기 자녀 하듯이 그런 선생을 만난 게 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감사하고 자기도 베풀려는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독립심을 심어주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받은 적이 있어야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영석도 이 사회에서 받은 혜택 이런 것 저런 걸 감사하면서 돈보다 뜻을 생각하고, 특히 노후에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부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줄 수 있는 게 재벌이면 돈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재능이라면 이 탤런트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식과 경험, 거기서 나오는 지혜와 통찰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지금도 칼럼을 쓰고 지금도 강연을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120세 먹도록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근력은 없지만 뇌력으로, 지력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남에게 바람직하게 살도록 인도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뜻에서 이렇게 생착으로 많이 겪고 크게 무슨 뭐 열매를 거둔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려고 이렇게 인생 성형가로서 유튜브를 찍는 겁니다. 후반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심신이 건강하고 자녀를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서 자기가 갖춘 재능이나 재산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을 기부한다면 노년이 황금기가 되는 거죠. 말이 쉽지 그냥 어떻게 정부에서 빼먹을까, 자녀들한테도 그냥 용돈을 허리 찔러서 받으려고 한다든가, 늙을 때까지 노역에 차가지고 그냥 돈이 중요하지 무슨 뜻이 중요하냐. 의미보다 나는 가치다. 나는 부동산으로, 나는 주식으로 죽을 때까지 돈 벌겠다.
그것도 선택이죠. 그렇게 정말 황금으로 노년을 칠하면서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노년기를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벌 줄 알면 쓸 줄도 알아야죠. 근데 그것도 멋지게 쓸 줄 알아야 정말 노년이 황금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성형가 정인기였습니다.